자, 글쓰기 과정 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 일단은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또 주제에 따라서 쓸 내용을 떠올려 볼 거예요. 생각 그물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경험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주제와 관련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나열해 볼 거예요. 느낀 점도 떠올리고요. 또 꼬리를 물고 또 하나를 생각하면 그 첫 번째 거에 따라서 두 번째 거 생각나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 맞게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 그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떠올려 본 거고 이제 표현해 볼 거예요. 떠올린 내용에 알맞게 정리해 볼게요.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 또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 또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관련된 내용, 나머지.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과 바꿔서 읽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지 볼 거예요.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고 뭐예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예요?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글을 쓰기 위해서 그저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이에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조직한다. 글의 내용을 쓰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직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글의 처음과 가운데와 끝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직을 할게요. 글의 내용 처음 부분을 조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쓰는 까닭을 써야 돼요. 그죠? 까닭과 주장을 쓸 거예요. 처음에다가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문제 상황은 뭔지와 주장을 쓰고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 요약하고요.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걸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그치? 강조하는 거죠, 그게. 자, 주장하는 글이 하나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맙시다. 그 조직하는 방법을 보면 처음 부분이죠. 처음 부분에 뭐가 있어? 까닭이 들어있어요. 왜? 내가 이 글을 왜 썼냐면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죠? 글을 쓰는 까닭을 썼어요. 그래서 주장은 뭐냐? 기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까닭과 주장을 썼어요. 자,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의 근거, 이유가 되는 거죠. 까닭이 되는 거죠. 왜? 소리가 이웃한테 피해가지고 털이 피해가지고 똥이 피해를 줘요. 그죠? 끝부분에는 뭐라 그랬어요? 요약 한번 해주고 강조 한번 해주고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기르지 말자라는 거죠. 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요약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조직할 때는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맨 처음에 처음 부분에는 까닭과 주장을 쓰고 가운데는 근거를 쓰고 마지막 끝 부분에는 뭐예요? 요약 한번 해준 다음에 강조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글을 조직하여 하셔야 됩니다. 글의 개요를 바탕으로 문단 구성하기. 자, 우리 문단 알죠? 들여쓰기 하는 거 그게 문단이라고 그런 거 배웠죠? 맞아? 맞아요. 이게 여기 지금 들여서 썼잖아요. 이만큼. 그지? 맞아? 여기 들여서 썼죠. 요거 한 문단이죠. 요게 지금. 그죠? 한 개의 문단이에요. 그럼 다시 와서 몇 문단으로 구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이 있을 테고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뒷받침하는 문장이 주제와 중심 문장에 어울리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 처음 부분을 어떻게 하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까닭과 주장을 썼는데 문제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 뭐예요? 읽는 사람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효과가. 또 다른 방법은 최근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해서 요즘 어떻다라는 거, 문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한번 써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최근 상황, 정확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뭐야?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글의 신뢰도, 믿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격언, 속담, 유명 인사가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내용이니까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쓰면 친근하고, 이런 걸 쓰면 신뢰도가 높고, 질문을 하면 호기심이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것들 어떻게 효과를 물어보는 이런 거라면 어떻게 되냐, 효과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알맞은 제목을 붙이는 방법. 어떻게 그 제목만 보면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대충 비유적으로 뭐 또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뭐 짐작할 수 있고 비유적이면 좋겠네요.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표어를 한번 써볼게요. 표어. 1년에 한 번씩은 하죠. 거친 말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거고요. 거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친 말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바르고 고른 말을 사용하자는 주제로 표를 한번 만들어도 볼 거예요. 자, 공익 광고가 있네요. 어서 말을 해요. 내용은 학생들은 평소 자주 사용하던 욕설이나 은어 등의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려다 보니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광고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거친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거.